지금 어제가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한 날인데 이제 불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 이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고 토로했다는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입원한 뒤에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건데요.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입원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냐면서 체념하는 듯한 반응도 보였다고 해요. 옛날부터 우울증이 심한 아내에게 비화폰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아프겠죠. 아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이 뭐랄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지금 삶의 한 분수령 같은데 이제 그 직면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픈 것도 이해가 가고 또 옛날부터 우울증이 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법은 법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비단 뭐 윤석열 전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법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하게 되면 결국 특검으로 이게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강제 구인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김건희 특검이라고 특검이 따로 있는데 본인을 조사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의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념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는 수밖에는 없고 진작에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아내 문제 특히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해 갖고 왜 진작에 그러면은 선제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이 지경으로 부풀려 놨느냐고 같은 보수 지지층에서도 아마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특검은 아직 좀 김건희 씨 소환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김건희 씨가 입원한 날이 16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까지 서울고검에서 출석해달라고 출석 통지를 했던 날입니다. 근데 오후에 입원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서도 출석을 통보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칫 검찰에 출석했다가 구속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위기감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검찰 수사를 우선 피하기 위함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어차피 중복해서 될 텐데 특검에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특검에 나가서 이제 소명하겠다. 이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 입장을 통해서 볼 때도 검찰 수사는 좀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가장 잘할 때는 동일 사건으로 특검이 뒤에 대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동안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또 본인들이 어쨌든 이 기소나 공소유지를 못하더라도 거의 기소 공소유지에 어떤 빈틈이 없이 수사를 해서 넘겨주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생리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수사는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특검 수사까지 저런 식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강제 이 수사가 동반될 거여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수사 능력이 다시 한번 발현이 돼서 그런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 녹음 파일 수백 개를 4년 만에 찾아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야 그 녹음 파일을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냐. 너무 의문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SBS 보도를 보니까 과거 수사팀이 이제 증권사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긴 했는데 김건희 씨 육성 녹음 파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에셋 측이 이거 전화 주문이 아니라 홈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주문한 거라 전화 주문 노치는 없어요 하니까 알겠다 이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사팀은 전화 주문만 말고 그냥 통화 녹음한 것까지 다 찾아줘 해서 찾아냈다는 건데
이 설명은 어떻게 들으세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검찰이 통상의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일단 검찰은 다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풀죠. 필요한 건 취하고 필요 없는 건 돌려주거나 버리고 이게 이제 검찰의 그 저인망식의 그런 압수수색 수사 방식인데 2021년도에 미래에셋 압수수색 하면서 미래에셋 쪽의 얘기만 듣고서 이제 녹음 관련된 이런 건 빼놓고 그냥 그쪽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로 거래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없겠거니 이렇게 했다라면은 그 자체가 좀 부실하게 수사를 한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금 고검이 50일 만에 수사 재개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지난해 중앙지검에서 4년 전이죠. 4년 전 중앙지검 그리고 지난해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 못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검 뭐 지검이 서로 위계관계에 있다 그래도 수사력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된 무능이고 고의적인 부실이다. 이게 특검의 이 규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네, 특검법에 보면 이 사건 수사하다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물론 당시 수사했던 분들이 지금 현직에 없기 때문에 현직을 떠난 사람들까지 직무유기로 수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뭐 수사를 해서 누굴 처벌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부실 수사에 대한 이제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아마 특검이 이 쟁점을 다루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미래에셋 직원이 소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은 오히려 검찰 수사관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 그때 통화 내용이 나올까 봐.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의도된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게 없다 그러니까 얼른 알겠다 그러고 끊고선 외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져 있고 지금 그 당시에 수사에 개입했던 검사들이라든지 수사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가 검찰의 지금 수사권을 어떤 식으로든 박탈하려는 빌미와 명분을 오히려 검찰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특징은 의도된 무능 플러스 관성.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 권력이 오면 그 권력에 따라서 권력의 시종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그 권력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그때 되면 또 특검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항상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을 사랑한다 내지는 조직에 충성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 검찰 조직마저도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 정권이 들어오면 이 정권에 충성하고 또 저 정권이 들어오면 그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또 전면에 나서고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지금 김건희 씨는 벗어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아플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그 제기된 이 수사 대상이 16가지 의혹이고 혐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16가지일지 아니면 일부 병합하고 또 일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가닥을 잡아서 수사를 할지 모르겠으나 한두 건이 아닌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그중에 좀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이제 그동안에 지목됐던 권오수 전 회장이나 또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나 또 이 김건희 여사처럼 일종의 전주 역할을 했다는 손모 씨나 이분들이 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받은 형량을 보면 집행유예예요. 그런 정도라면 당시에 어쨌든 검찰 수사에 응하고 그리고 기소됐겠죠. 그랬으면은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서 현직 대통령 부인 재판이 막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들이 얼마든지 끌었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3일 날 물론 그 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건도 많지만 이제 비상계엄 같은 이런 그 참담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본인도 이런 식의 이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고발된 지 5년 만에 지금 이 수사가 고검에서 이 재개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다 치고 그때 뭐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하는 레파토리인데 탈탈 턴 것도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이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고 묵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 중앙지검장 갈아치우고 그러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이 수사팀을 싹 바꾼 뒤에 무혐의 처분을 굉장히 억지스럽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검사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쉽게 무혐의 처리를 내릴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긁어부스럼 식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한 그런 굉장히 지금 와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부연하고 싶은 게 저는 그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무리수를 더 가지고 계엄까지 선포하면서 지금 국정 공백이 반년이 있었죠. 거기다가 대선 치르면서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까? 진영은 여전히 분열돼 있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보수 정당의 고인물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전혀 변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이제 망가지면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성도 망가지고 한쪽이 망가지면은 결국은 다른 쪽은 정상성을 가지고선 그 정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관성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부부의 어떤 개인적인 처지를 우리가 걱정할 처지도 아닌 진짜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개탄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박 의원님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하셨는데 공천 개입 의혹 있잖아요. 지금 비하폰 내역이 나오면서 이제 판도라 상자 열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과 통화한 비하폰 내역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황제 수사 받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수석이 통화한 뒤에 이제 그때가 이제 명태균 수사 본격화하던 시절인데. 심 총장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통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나는 오히려 명태균 수사팀 강화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통화 이뤄진 뒤에 당초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고발건을 창원지검으로 넘겼다 이런 증언과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화가 정말 검찰의 정책에 관한 거를 비하폰으로 통화한 거였나? 그때 다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창원지검으로 보낼 때 그리고 이첩도 아니고 이송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이 정도 사건이면 중앙지검에 고발이 들어왔는데 중앙지검에서 해야지. 명태균 씨가 주소지를 창원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걸 창원지검에 던진 거는 당시에도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 배경이 저는 밝혀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심우정 총장은 본인이 뭐라고 항변을 하든 검찰 안팎에서 의심의 논처리를 받지 않을 수 없고요. 일단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을 들고 검찰총장이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 심우정 총장이 자리를 전 지키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이게 결국 그 지금 김건희 특검의 한 그 갈래지 않습니까? 명태균 의혹 관련된 수사가. 그러면 그 수사를 축소하거나 어쨌든 여론에서 그 수사를 좀 비껴나게 하려고 총장이 본인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의혹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심우정 총장이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맞나? 저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면. 그럼 빨리 어쨌든 본인 거취를 좀 결단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조직에 미치는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도 이미 심우정의 정체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권의 그 다른 진영, 즉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를 그 조은석 특검이 산뜻하고 신속하게 싹 정리를 하고 이거 자체가 또 구질구질하게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마치 또 신적폐 청산 내지는 뭐 그 특검의 연장이라 해가지고 이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좀 더 그 건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심우정 총장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